행복지수 최하위, 불행만 가득한 헬조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부러워하면서 한국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행복지수라는 통계에는 함정이 숨어있고 복지국가가 곧 행복이라는 믿음은 허상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얘기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실부터 확인하고 욕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극적인 통계와 뉴스 뒤에 감춰진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의 나라의 진실, 행복의 나라라고 불리던 부탄과 네팔을 기억하시나요?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화제가 되었죠.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부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0년 영국 통계학자 닉 막스가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부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팔도 상위권이었고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2008년 부탄은 정치적 목적으로 독자적인 행복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들만의 리그를 벌인 거였습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발표된 조사에서는 부탄과 네팔 모두 순위가 밑바닥에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네팔은 92위, 부탄은 97위에 위치해 있죠. 또 다른 행복의 나라로 알려졌던 방글라데시는 134위로 하위 8% 정도 됩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죠.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는지 말하고 싶었거든요. 행복의 나라라는 환상 다 거짓말이었죠. 행복지수의 함정.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이날 유엔 산하기구에서는 전 세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계 행복 보고서로 발표하죠. 언론에서는 이 순위를 보도하며 우리나라는 몇 등이다, 저 나라가 행복지수 1등이다,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뉴스 기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전에 진짜 팩트가 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우리가 한국은 헬조선이다, 아이들은 불행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수치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 행복지수가 정말 정확하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소매치기도 많아서 지하철 탈 때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행복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뉩니다. 한국은 객관적인 지표는 높아요. 문제는 주관적인 지표가 바닥이라는 거죠. 특히 이타적 행동 항목에서 한국이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갑 반환 기대라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내 지갑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 한국 사람들은 내가 남을 도울 가능성이 낮고 남도 나를 위해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전거를 빼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걸요. 저는 이런 국제보고서가 모두 서양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 중심이었던 한국은 밀농사 중심의 서양과는 달리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사실이죠. 실제로 행복지수 탑4의 모든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입니다. 7등인 노르웨이까지 포함하면 탑7 중에 북유럽 국가가 5개나 있는 거죠. 이런 결과를 보아 저는 행복지수라는 것 자체가 서구권 사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이 낮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국가의 진짜 모습. 그래도 북유럽은 복지국가니까 행복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내가 원한다면 남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남들도 내 월급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행복지수 4위인 스웨덴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물론이고 월급은 얼마인지, 투자로 얼마를 벌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자산과 채무는 어떤지까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1등인 핀란드는 어떨까요? 매년 11월 1일을 국민 질투의 날로 부르면서 전년도 납세자의 이름, 연봉, 세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11월이 되면 한동안 유명 연예인이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사가 도배되곤 한다네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의 세금 납부 자료를 2001년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발표되는 10월에 사람들은 날씨보다 내 친구의, 이웃의, 동료의 월급은 얼마인지를 더 많이 검색한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누가 내 걸 열람했는지까지 알려주는 시스템도 생겼다고 하죠. 마치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네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죠. 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대학은 어딜 나왔는지조차 물어보는 게 암묵적으로 금기시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이킹의 유산.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한두 나라도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답은 바이킹에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좋든 싫든 직간접적으로 바이킹 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바이킹들이 해적지라고 돌아와서 그날의 전리품을 나누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가져가겠죠. 문제는 누군가 몰래 전리품을 빼돌리는 거였어요. 실제로 구라치다 걸리면 처벌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하네요. 또한 간부가 부정을 저지르면 더 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등병의 잘못보다 병장의 잘못을 더 크게 혼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누진 벌금제라고 부르는 소득 비례 벌금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부르는 핀란드의 필리틸라 그룹 회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속했다고 해서 벌금을 1억 6천만 원 정도 냈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 바이킹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상위 1%, 그러니까 두목이 얼마나 가져가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는 점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들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불만도 질투도 없었죠.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흔히들 복지국가는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상위 1%를 제외하고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1%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복지제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누가 복지 혜택을 더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더 많이 걷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면 소득부터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소득을 드러내는 정책을 실시하여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북유럽 하면 개인주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나 몰래 뭔가를 꿍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 바이킹 시절의 사고가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국가의 숨겨진 대가, 어쨌든 북유럽 국가들은 행복하니까 우리는 바이킹의 후예는 아니지만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팩트만 함께 살펴보죠. 북유럽 국가들은 직장을 잃어도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이겠죠. 그렇기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20-3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연소득이 6천만 원만 돼도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대부분 한국보다 저축률도 낮고 가계부채도 높습니다.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지 못하면 10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집을 사거나 평생 월세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차피 직장이 없어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 월급을 다 써버려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요. 대졸자와 고졸자의 급여 차이가 20% 정도라서 대학에 가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상위 1%는 그사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심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넘어온 걸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개천에서 욕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대박날 기회가 잘 없으니 도박과 복권이 상상 이상으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큰 돈을 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신입사원과 사장의 차이가 많아봐야 5배 정도 되고 의사 같은 전문직과 청소부의 차이도 3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노르웨이는 버스기사와 대학 교수의 연봉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내가 많이 벌면 어차피 소득이 남들에게 다 공개가 되는데 굳이 미움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벌어도 다 세금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좋은 건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복지국가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진 않을게. 적당히 삶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 단 절대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마. 대신 너 주위 사람도 너와 비슷하게 살게 해줄게. 이건 복지국가가 아니라 보모국가 같기도 하네요. 상위 1%를 제외한다면 어차피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1%를 제외하면 어차피 사는 것도 엇비슷하니 서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커뮤니티에서 자조만 반복하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비교 없애기. 북유럽이 행복한 이유? 어차피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비교할 게 없어서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는 복지국가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될 필요도 없지만 이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자랑질을 한다면 굳이 그 옆에 가서 스스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거나 처지만 한탄하는 글들을 보면 과감하게 관심 없음을 누르는 건 어떨까요? 저는 행복이 성취가 아닌 성장에서 온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남들과의 비교만 끊어도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한 말은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는 게 아닙니다. 실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현실을 헬조선이라고 비관하지 말자는 거죠. 첫사랑과 헤어지고 비련의 주인공이 된 마냥 슬픔에 빠진 걸 누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돌을 던지신다면 1000억대 자산가이자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의 작가 세이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있는 놈들이 다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서 헬조선을 외치는 너가 아닐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살기 좋은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제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베르세르크의 명대사처럼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잖아요. 제가 맞닥뜨린 문제에서 도망가 나라 탓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뒤에 한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망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상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은 답이 없는 건가? 하고 낙담하시는 분들께 같이 힘내자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울함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트럼프의 조언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You know the best way to stop depression? Work your ass off. Work your ass off. You don't have time.
You want to work so hard that you don't have time for depression.